도시는 분노한 폭도들의 손에 넘어가서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폭도들은 약탈과 방화를 일삼고 경찰력은 제 기능을 잃었죠. 사람들은 본인이 평생 일궈놓은 비즈니스를 지키기 위해 하나둘씩 총을 들고 지붕에 모이게 됩니다. 이것은 영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요.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미쿡의 흥미로운 이야기 알려드리는 이컷이 미쿡이다의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도 구독자님 요청 영상입니다. 자, 좋은 아이디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은 밈이 되어버린, 루프탑 코리안, 룹 코리안이라고도 하고요. 자, 룹탑 코리안은요, 1992년도에 로스앤젤레스 폭동, 당시에 무장하고 코리안타운 건물 지붕 위에 올라가서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테란처럼 우주방어! 했던 그 한인 사업주와 주민들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몇 년 전에 그 조지 플로이드 관련해서도 미국에서 폭동이 있었죠. 그때도 미국 사람들은 이들을 다시 소환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소셜에 올리면서 이게 유명하게 밈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그 분들을, 루프탑 코리안, 이렇게 딱 이 밈이 되어버린 그런 사건인데요. 사실 이 LA 폭동 중에는요, 한인들이 총을 들고 자경단이 되어야만 했던 그 이유에는 놀랍고도 열받는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미국 대한인이 여기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은요, 로스앤젤레스 경찰국 소속 백인 경찰관 4명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인 로드니 킹을 구타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3사람은 무죄가 되고 1사람은, 재심, 이렇게 돼가지고 거의 그냥, 무죄 방면된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촉발된 폭동이었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그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사실 그 이 LA 폭동은요, 조지 플로이드 그 폭동보다 훨씬 더 피해가 심했어요. Black Lives Matter죠. 이 폭동보다 피해가 심했는데요. 총 사망 58명, 부상 2,383명, 체포 13,779명, 그리고 약 10억 달러, 1조 가까이 되는 재산 피해. 어마어마한 대폭동이었죠. 그 중에 그 절반에 가까운 4억 달러의 피해가 코리아타운의 한인들이 받은 피해액입니다. 이 코리안타운이 아주 그냥 박살이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백인들한테 빡친 폭도들은 백인 부촌인 베버리힐즈를 안 털고 코리아타운으로 향하게 된 것일까요? 사실 이 폭동 수년 전부터 로스앤젤레스의 한인과 그 로스앤젤레스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사이에는 그리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 사실 한국인들과 아프리칸 아메리칸들 사이가 물과 불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그 백인들의 노예로 끌려온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백인들한테 오랫동안 어마무시하게 인종차별을 당하죠. 또한 그 백인들이 구축해놓은 그 사회 구조로 인해서 아프리칸계가 성공하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좌절하게 되고 마약이나 범죄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 범죄의 피해를 가장 많이 봤던 사람들이 LA에서 한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인들이 당시에 아프리칸 아메리칸계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엄청 많이 했고요. 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게 되죠. 이로 인해서 당연히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을 한인들이 대할 때 불친절했죠. 열받으니까 맨날 총 들고 오고 털어가고 이러니까 열받았죠. 특히 수가 적고 부지런하고 빠르게 성공해서 미국 주류 사회에 속속 진출하는 한인들을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매우 안이꼬하게 된 것이죠. 물론 한인들도 백인에 비해서 유생인종인 아프리카계나 히스패닉계의 거부감이나 약간 무시하는 느낌이 있던 것도 한 몫을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폭동이 나기 1년 전에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라타샤 할린스 살해 사건이 바로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요, 한인 리커스토어의 주인이었던 두순자 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아프리칸 아메리칸계의 그 15세 여자 라타샤 할린스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게 좀 복잡한데요. 두순자 씨의 리커 스토어가 할렘 근처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 갱들에 의해서 여러 차례 문을 닫아야 했었어요. 문제의 발단은 라타샤 할린스가 오렌지 주스를 미리 가방에 넣고 돈을 내로 카운터로 왔던 겁니다. 근데 이걸 보고 이를 훔친다고 생각했던 두순자 씨와 라타샤 할린스 사이에 이 말싸움과 몸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했고요. 총을 빼든 두순자 씨가 몸을 돌려 도망가던 라타샤 할린스의 후두부에 389경 리볼버로 총을 쏴서 사망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으로 두순자 씨에게 징역 10년과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400시간을 선고를 했는데요. 초범이고, 도주의 우려가 없고,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집행유예를 5년 정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계의 그 불만이 커지게 됩니다. 아니, 왜 우리 여자애를 죽였는데 집행유예를 5년씩이나 하냐? 이러면서 화가 나기 시작한 거죠. 이런 그 일촉즉발의 텐션이 지속되고 있던 찰나에 백인 경찰에 의한 로드니 킹 구타 사건이 일어납니다. 백인들이 주도하던 법적은요, 백인들을 위주로 한 배심원단을 짜잔 구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당 경찰관 4명 중에 아까 말씀드린 3명은 무죄, 그리고 1명만 재심 판결, 이렇게 내려지게 되죠. 하지만 그때까지 이 백인 주류의 그 법원은 이에 대한 후폭풍이 어마어마하리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칸 커뮤니티는요, 이에 격분을 합니다. 그리고 조직적으로 들고 일어나게 되는데요. 당황한 백인 주류의 언론사들은 발빠르게 1년 전에 있었던 두순자 씨 사건과 아프리칸 아메리칸과 그 한국인들 간의 갈등을 들먹이기 시작합니다. 막 여론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백인에 대한 분노를 동양인, 한인들에게 몰아주기 위해서, 전가하기 위해서 언론 공작을 펴죠. 자, 평화적으로 시작됐던 시위는 폭동으로 이어지고, 폭동은 약탈로 이어지고, 약탈은 총격전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사상자가 생기기 시작하죠. 폭동의 규모는 어마무시하게 커지고 로스앤젤레스 경찰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폭동의 시발점은요, LA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주거지였던 그 컴프턴이라는 도시인데요. 코리안타운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우 가까워요. 또한 그 코리안타운은요, 미국 부촌 비버리 힐즈로 가기 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약간 위에, 코리안타운 막 약간 위에 베버리 힐즈 이런 데가 다 이제 백인 부촌이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이때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의도적으로 산계되어 있던 경찰력은 모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베버리 힐즈나 그런 백인 부촌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견고한 방어선, 벙커, 빵! 칩니다. 하지만 코리아타운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활짝 열어주죠. 그래서 백인 동네로 향하던 분노한 폭도들은 자연스럽게 타겟을 코리안타운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쪽밖에 길이 안 나 있으니까요. 나머지는 총 들고 경찰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못 들어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백인 주류의 언론사들은요, 아프리칸계의 분노를 한인들에게 전가시키는데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이 폭도들을 코리아타운으로 들어갈 수 있게 길을 내준 겁니다. 자, 여기로 가서 너희들의 분노를 표출해. 우리는 여기는 오지 마. 하지만 여기는 가. 코리아타운 가. 그래서 의도적으로 내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의해서 코리안타운은 어마어마한 위기에 봉착합니다. 거기다가 폭동이 나면 아싸 좋아라 약탈을 일삼는 히스패닉 갱단도 합세하기 시작하죠. 폭도들은 코리안타운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약탈을 감행하기 시작합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만 철석같이 믿던 한인들은 경찰들이 속속 사라지자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자경단을 조직하게 되는데요. 한인 청년의 군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해병대, 전후회, 그리고 라디오 코리아가 지원 방송을 해줍니다. 빨리들 모이세요. 대단하죠. 역시 군필자들, 예비군 화이팅. 자, 그들은요, 폭도들이 활개치던 5번가와 웨스턴 애비뉴,
이 교차점에 있는 가게들의 그 지붕을 진지화합니다. 모래주머니 쌓고 그래가지고 우주방어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벙커 짓는 거죠, 벙커. 자, 그래서 이들의 완벽한 그 진지사수 우주방어 벙커! 거기에 그 악명 높은 그 아프리칸계나 이 히스패닉계 갱단들도 주랭랑을 칠 수밖에 없었대요. 너무 그 은폐가 잘 돼 있고, 그 고지대에서 사격을 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으니까 도망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대단한 것은 그 한국의 자경단으로부터 총격을 받고 다치거나 사망한 폭도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일입니다. 그만큼 위협 사격을 정밀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후에 폭동이 끝나고 이때 참여했던 한인 자경단들은 모두 경찰에 구속됩니다. 하지만 무죄 방면되게 되죠. 왜냐하면 이들의 행위는 미국 수정헌법 2조에 의거한 적법한 무력 행사였고 사망자나 부상자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미국 대한인의 시각으로 본 루프탑 코리안 한번 다뤄 보았습니다. 오늘도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꾸벅!